일요일 되면은 뭔가 피로가 리셋되지 않아? 더 피로해? 그럴 리 없는데. 산뜻하지 않아? 지난 시간에 우리 48쪽까지 했었는데, 48쪽이 아니라 45쪽, 45쪽까지 공부했었는데, 좀 궁금한 거 있으면 좀 질문을 받고 오늘 진도를 좀 나가보도록 할게. 오늘 그 17문제짜리 다 푼 사람. 다 풀었어? 맞았다는 거 아니고 풀었다죠. 다 풀었어? 일단? 몇 개 정도 맞았어? 네? 몇 개 맞았어? 네, 16개? 2개 틀렸어? 다 맞았어? 그 17문제짜리, 그러니까 우리 평정만 열심히 하면은 안 돼. 왜냐면은 평정 있는 문제들은 좀 중간 난이도 이상의 문제들, 그러니까 4점 중반이나 4점 후반까지도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17문제는 17, 50의 의미가 공통 수원수투에서 나오는 13, 14, 15번, 21번, 22번 빼놓고 17문제를 50분 안에 풀자가 컨셉이거든.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여기 있는 거 이거 다 맞아야 돼. 다 맞아도 나머지 5문제 틀리잖아? 5문제 틀리고 만약에 확통이나 미적분에서 뭐 2문제 정도 틀린다고 하면은 7, 4, 28 하면은 72점이면 이거 이제 3등급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 그치? 그러니까는 이 17문제 다 맞아도 그 뒤에 있는 문제들 틀렸을 때 3등급 이렇게 생각하면은 얘 꼭 다 맞아야 돼. 그치? 오늘 뭐 2, 3개 틀렸거나 그 이상 틀렸거나 하면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유형들을 엄청 연습 많이 해야 된다. 그치? 기본 문제들 꼭 연습 많이 하기. 그래서 이거 좀 많이 줄게. 많이 해볼 테니까 이거 좀 연습을 좀 계속 해줘. 질문을 좀 먼저 해줘. 45쪽까지. 수원수투 공부 좀 하고 있는 거지? 이니 뭐 궁금한 거 없어? 아니야? 진아 궁금한 거 없어? 안 풀어서 없는 거야? 아니면 풀었는데 괜찮은 거야? 지민이 질문 없어? 너무 많아서. 또 말아서 이따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골라서 한번 해볼게. 1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 11번 36쪽에 11번 기출도전하기 문제였는데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내가 목차를 다시 한번 정리해 줄 테니까 한번 봐봐. 뭐냐면은 첫 번째로, 그러니까 전부 다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어. 미분 가능성에 대한 얘기였는데 첫 번째는 이제 구간이 나눠져 있는 구간별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값 fx 이 상황에 대한 미분 가능성.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절대값 fx 빼기 gx였어.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대값 fx 빼기 절대값 gx. 이 상황이었고, 이 중에서 가장 킬러 문제에서 나와서 어려운 건 요 4번이야. 4번 알아놓으면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알아야 될 건 2번이지. 2번이랑 이거 연결되는 3번. 구간별 함수는 그래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건 빼기 함수 만들어서 하는 것까지 연습했었어. 근데 그 이론을 다시 한 번만 정리해보면 이런 상황이야. 뭐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미분 가능한 함수가 x축 위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 그러면 절대값을 씌워봤자 이거는 미분 불가할 지점이 없을 거야. 그건 이제 상관이 없다는 얘기. 그러니까 fa가 0이 아니면 그러면 애초에 그냥 미분 가능해. 이렇게 넘어가면 돼.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fa가 0이야. fa가 0인 상황은 미분 가능, 미분 불가를 두 개로 구분을 해야 된다고. 첫 번째는 f'a가 0인 경우, 두 번째는 f'a가 0이 아닌 경우. 그치? f'a가 0이라고 하는 건 무슨 의미냐? 이게 x축에 닿긴 했는데 이렇게 접하고
내려가거나 접하고 올라가는 상황. 그치? 이거는 어차피 절대값을 씌워봤자 그대로 있는 거고, 요 절대값 씌우면 이 부분이 밑에 게 이렇게 위로 올라가긴 하겠지만 미분 개수가 0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올라가서 미분 가능이 여전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얘기하는 거. 근데 이 F'A가 0이 아닌 경우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그때 첨점이 생겨버리는 거니까 이렇게 첨점이 생기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런 부분과 이런 부분이 미분 불가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였어. 그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리고 뭐 예전에 뭐 3권, 그러니까 수트 시즌 1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요 좌미분 개수랑 우미분 개수는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만 반대인 상황인 거야. 여기까지도 좀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볼게. 그러면 지금 11번 상황은 뭐냐면은 fx에서 t를 뺀 거니까 요 3번 유형이야. 빼기 t. 그러니까 상수함수를 뺐을 때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 보면 되겠다. 그치? 근데 이제 한번 써볼게. f0은 3이고 f'3은 0보다 작다. 이렇게 돼 있어. 그치? 이 4차 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 조건이 뭐냐면은 절대값 fx 빼기 t가 이게 미분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개수를 이제 gt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했지. 근데 이게 3과 19에서만 불연속이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예시를 들어보면 만약에 4차 함수가 이렇게 됐다 해봐. 이거 여기다가 y는 t를 그어볼거. y는 t를 그을 건데 그 y는 t선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fx에서 t를 뺐을 때 이 교점 어차피 하나도 없지. 그치? 그러면 미분 불가한 지점도 없는 거야. 이게 0개. 이렇게. 그치? 접할 때도 0개.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 그때는 요 부분들은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미분 불가라고. 맞지? 그러니까 여기 지금 2개가 되는 거지. 여기는 근데 여기까지 또 2개. 근데 이 위로 올라가면 이렇게 잡으면 지금 4개가 되는 거야. 하나, 둘, 셋, 네 군데에서 접하지 않았으니까. 그치? 그 다음에 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 둘, 2개.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면 또 2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그치? 그러면은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냐면은 이 숫자들을 GT로 정의한다 얘기한 거야. 이 숫자들을. 근데 이 숫자들이 불연속인 지점이 어딘지를 물어본 거거든. 그렇게 봐보면 0000 하다가 얘 갑자기 여기서 2로 바뀌었어. 위로 올라가면. 그치? 그 다음에 2 하다가 여기에서 갑자기 4로 바뀌어. 위로 올라가 버리면. 그치? 그 다음에 4 하다가 갑자기 여기서 또 2로 바뀌었어. 그 위로 지금 이렇게 2가 되는 상황인 거지. 그치? 불연속인 지점이 그래서 3개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는 2군데에서만 불연속이라 했거든. 이거 이제 안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규민이가 이해돼?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따져보는 거냐면은 이렇게 너무 일반적인 상황은 아닌 거니까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겠다 생각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잘 나오니까 얘를 먼저 예시를 들어보자. 그래프 추론을 해야 돼. 이렇게. 가보면 이 상황에서는 불연속이 몇 개 생기냐? 빠르게 이제 얘기할게. 0, 0. 근데 여기는 2개지. 근데 여기 요 지점 절대값 씌워서 빼서 절대값 씌우면 몇 개야? 1개. 그치? 여기 지금 접하고 내려왔잖아. 접하고 내려온 거니까 여기 지금 1개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은 다시 2개가 됐지. 그치? 그래서 잡아보면 그럼 불연속인 지점들은 어디인 거냐면은 여기에서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그치? 그 다음 올라가다가 여기서 불연속. 이게 2군데가 잡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문제에서 t 값이 3일 때랑 19에서만 불연속을 했으니까 여기가 지금 t는 3인 거고 그냥 여기 y는 3이라 할까 그냥? y는 3. 그 다음에 이 위에 게 요게 y는 19. 이런 식으로 지금 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면은 이제 이 문제 정답이 나온 건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봐. 근데 F형은 3이라 했으니까 이 Y는 3 여기 있거든? 그러니까 이미 이 부분이 지금 0이라는 얘기야. 0,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조건에 맞지가 않아. 3은 0보다 큰 쪽에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미분계수가 지금 양수야. 어디에 3이 있든 간에 미분계수 양수지.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이렇게 보면 돼. 그치?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된 건 가능하냐? 여기서 그래프가 요렇게 간 상황? 이것도 가능하냐 생각해보면 이것도 안 돼. 왜냐면은 0이 여기 있을 거잖아. 그러니까 일단
y는 3이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y는 19가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본다라고 했을 때 0이 여기 이렇게 있어버리면 3이 여기 어딘가 있는 건데 이 미분계수가 0보다 크거 나왔거든. 그치? 어디에다 긋든 간에 0보다 크거 나왔다. 그러니까는 저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이것도 아니었던 거. 그러면 더 특수한 형태 있지. 4차 함수. 어떻게 생기면 돼? W 모양. 그치? W 모양 대칭적으로 생각을 하면 되잖아. W 모양이 이렇게 됐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간 형태로 이렇게 구성을 해볼 수 있겠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한번 개수 다시 살펴보면 0개지? 0개에다가 여기서 또 0개야. 근데 그 위로 올라가면 갑자기 4개가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잡으면 갑자기 2개로 바뀌었어. 여기 위에는 2개.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불연속인 지점들은 여기서 불연속 0, 0, 0, 0, 4 쭉 가다가 갑자기 2. 이 두 군데에서 불연속이라고.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은 여기가 y는 3이고 여기가 y는 19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그치? 근데 마찬가지로 문제를 풀 때 0이 여기 있으면 좀 곤란해. 여기 있으면은 3이 이쪽밖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안 되지. 그치? 그럼 0이 여기 있으면 가능하냐? 이건 괜찮아. 3이 이런 데 있으면 어딘가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F'3은 음수인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러면 이제 다 풀었어. 계산을 해서 마무리를 지어볼게. 이제 푼 흔적들을 보면은 이제 이 식 세우는 게 연습이 안 돼 있던 친구들도 막 하려고 하는 노력이 보여. 이렇게 미지수 이렇게 나와. 그래서 자꾸 연습해봐. 하고 나면은 여기에서 이 식은 어떻게 세우냐? fx에서 3을 뺀 함수는 그러면 x 제곱 x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이렇게 인수를 가진다 생각하면 되겠지. 그치? 최고차의 개수 1이 했으니까 이게 지금 끝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뭘 대입해 주냐면은 는으로 바꾸고 플러스 3 이렇게 바꿀게. 하고 나서 아직 안 쓴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어디 안 썼냐면은 요 2분의 알파 부분 있지. 0과 알파의 중간 지점이 2분의 알파죠. 그치? 2분의 알파를 대입했을 때 19다라고 하는 거 한번 써주면 돼. 2분의 알파 대입했을 때 19다. 그치? 여기다가 f에 2분의 알파를 이렇게 대입을 하면은 그 값은 4분의 알파 제곱.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4분의 알파 제곱이지. 그 다음에 플러스 3이야. 이렇게. 근데 f2분의 8이 알파가 19라 했으니까 는 19로 만들고 나면은 요만큼이 16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여기 지금 16이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따라서 결정을 해버리면 알파의 4승은 4의 제곱분의지 16이 되는 거야. 그러면 알파의 4승은 4의 4승이 되는 거니까 알파는 4다. 이렇게 해가지고 알파 4 대입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가면 돼. 그치? 그러니까는 수투에 나오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인데 그래프 추론하고 식 세워서 계산하는 거. 조건에서 그래프 추론, 식 세우기. 이렇게 연결시킨다고 하는 거를 하나 좀 알고 가면 되겠어. 그치? 넘어가. 괜찮아? 그러면 우리 어디로 가냐면은 이제 46조로 가보자. 46조. 이 46쪽에 있는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 오히려 연속성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어. 뭐냐면은 이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잠깐 짚어보면 fx 곱하기 gx에 대해서 연속 곱하기 연속, 그 다음에 연속 곱하기 불연속, 그리고 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 이제 이런 애들을 배웠었잖아. 그치? 근데 이거 말고 우리한테 이제 오늘 관심 있는 건 뭐냐면은 fx 곱하기 gx 이제 곱하기 함수로 되어 있는 상황인 건데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를 연결시켜 보면 이쪽이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가능인 거. 근데 이거 미분 가능?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과서상에서 알고 있는 내용. 그치? 근데 이제 우리한테 관심 있는 건 특히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라고 볼 수 있겠어. 미분 불가. 요게 어떻게 될 것이냐인데 당연히 미분 가능이 되게끔 하는 문제들이 나온다 이렇게 보면 돼. 대체로는. 그치? 물론 미분 불가 곱하기 미분 불가도 모를 수 있는데 우리한테 가장 관심이 많았던 건 연속 곱하기 불연속이었거든. 근데 이 연속인 부분이 대체로 FA는 0으로 접근해서 문제를 풀었잖아. 그치? 근데 FA는 0만 있었던 건 아니고 이 불연속인 부분에 발산이 들어가면 0인자의 개수를 더 크게 해서 계산해야 된다라고 했던 것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보면 돼. 그럼 이제 미분 가능 곱하기 미분 불가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 얘기를 좀 한번 해보는 거니까 요거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게. fx가 어떤 식으로 돼 있냐면은 그냥 뭐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런 함수야. 이런 지점이 뭐 1이라고 해보자. 1 이렇게 들어있어. 근데 gx는 어떻게 돼 있냐? 여기 요 지점 1인 지점에서 얘 그래프가 뭐 하나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이렇게 갖다 해볼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이 1이거든. 여기서 이제 계산이 될 거냐 둘이 곱했을 때 1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이 될 거냐요.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 이거? 일단 연속은 만들 수 있어. 연속은 만들 수 있어. 이거 우리 배웠던 거잖아. 이 자극한 우극한이 존재하지 함수값이. 그치? 근데 그 상황에서 F1이 0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둘이 곱해서 연속을 만들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제 미분 가능인지를 물어본 거야. 그치? 근데 이거에 대해서 두 가지 방향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냥 좀 쉽게 생각해가지고 요거 미분을 한번 해볼게. 일단 미분을 해서 본다고 하면은 f'x gx에다가 플러스 fx 곱하기 g'x 이렇게 놓고 나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1에서의 좌극한 1에서의 우극한 이 두 개를 이제 갖게 되는지를 따져보면 돼. 근데 1에서의 좌극한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0이거든. 이거 지금 이미 0으로 결정돼 있어.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다 0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럼 gx가 요런 지점이 뭐 3이라고 두고 여기를 2라고 이렇게 뒀을 때 3 이렇게 2 된다 하더라도 이거 0 만들 수 있지? 이건 괜찮아. 근데 뒤에 걸 봐보면 플러스 붙이고 뒤에를 써보면 fx도 여전히 미안, 너 내가 설명 잘못했네. 이쪽은 지금 모르지. f'x는 예를 들어서 여기 이 부분을 기울기를 4라고 봐볼게. 기울기 4면은 여기가 4가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기울기가. 그치? 근데 여기 이 뒤에 부분은 여기는 어차피 함수값이 0인 거니까 0, 0을 이렇게 좀 써주면 돼. 그치?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gx 값을 g'x를 계산해야 되지. g'x는 뭐 여기에서의 기울기를 뭐 1이라 둘까? 여기 기울기를 마이너스 1이라 더 보자. 그럼 여기 1, 마이너스 1 곱하면 이 뒤에 거는 0이 될 수 있는데 이 앞에 게 숫자가 맞지가 않아.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둘이 같지가 않다라고 하는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지. 그러니까 이 예시 하나 들어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 프라임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미분을 해서 더한 것도 같으려고 하면은 여기가 0이면 돼. 둘 다 이렇게 0이면 돼. 이 부분. 그치? 그렇게 생각한다 하면은 뭐가 되냐? F'1도 0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따라서 결론이 뭐냐? F1은 0이고 동시에 F'1도 0이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계산에서 얻은 수학이 있지? fx는 x-1을 적어도 2개 가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치? 아까 연속을 만들기 위해서는 x-1이 하나 필요했다고 하면은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2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근데 이게 이제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오늘 좀 정확하게 정리를 하는 연습을 해볼게. 그러니까 항상 더 0인자가 많아야 되냐? 뭐 꼭 그렇지도 않아. 그런 것들을 좀 예시를 들어볼 테니까 여기 요 식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 이제 이렇게 도식화해서 봤다고 하면은 이제 뭐 할 거냐면은 평균 변화를 극한, 그러니까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 볼게. fx는 x-a인 상황으로 보고 그 다음에 x가 a로 갈 때에 대해서
미분계수 정의를 이용하는 걸 봐볼게. gx는 지금 불연속인 상황이야. 그렇게 본다 했을 때 fx 곱하기 gx를 하고 여기서 빼기 한 다음에 뭐 하냐면은 fa 곱하기 ga를 이렇게 지금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이 계산을 다시 한번 써볼게. x가 a로 갈 때 그 다음에 x-a분의 위에는 fx 곱하기 gx인데 이 뒤에 부분이 0이야. 왜냐 fa가 0이거든 지금. 그치? 그러니까 ga는 그러니까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면 좀 이렇게 바꿀 수 있지. 그 fx는 한 번 식을 고쳐주면 이 부분이 이제 x-a로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다. 그치? 이렇게 해놓고 계산을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극한 x가 a로 갈 때 둘이 지워지면서 그냥 gx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거 한번 예시를 들어보자. 만약에 이게 y는 gx였어.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fx x-a를 곱하잖아? 그럼 미분 가능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유나 있을 것 같아 없을 것 같아? 이거 있어. 왜냐면은 이 극한값 나왔지. 그러니까 이 평균반열의 극한을 통해서 미분계수의 정의를 계산해 봤을 때 fx 곱하기 gx의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한 거거든. 근데 이 극한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gx의 극한만 존재하면 돼. gx의 극한 지금 존재하지. 좌극한이랑 우극한이 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첨점이 돼서 미분 불가인 상황이라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x-a 한 번만 곱하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하나의 예시를 다시 들어볼 테니까 봐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됐어. 이게 y는 gx야. 그럼 이 부분이 a가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 그럼 여기다가 x-a 곱하면은 x는 a인 지점에서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 일단 연속을 만든다는 거 알겠지? 그치? 근데 미분 가능이 될까 안 될까? 이걸 이제 오늘 알고 가면 돼. 될까 안 될까? 서진이 될까 안 될까? 내가 질문하는 건 대체로 그러냐 안 하냐 뭐 둘 중에 50%야. 이거 봐봐. gx의 a인 지점에서 극한이 존재 안 존재? 이거 존재하는 거 안 존재하는 거야? 극한값 존재하잖아. 함수값이랑만 다를 뿐이지 극한값 자체는 좌극한 우극한이 같잖아 지금. 그치? 그럼 이것도 x-에 한 번만 곱하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으면 돼. 그치? 그러니까는 얘가 존재하기만 하면 그러면 x-a 0인자를 한 번밖에 안 곱했는데도 근데도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근데 아까는 왜 x-a 한 번 곱했을 때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없었느냐? 그거는 요 gx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달랐기 때문이야.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면 그때는 이제 한 개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그치? 그거를 식으로 한번 다시 표현해 볼게. fx가 x 이번에 a의 제곱인 경우를 예시로 들어보자. 이렇게 제곱인 경우를 예시로 든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써보자. x가 a로 갈 때 한 번만 더 계산해 볼게요. x-a분의 역시 아까처럼 똑같이 fx gx에서 빼기 fa 곱하기 ga를 이렇게 해주면 돼. 그치? 근데 이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극한을 취하고 그 다음에 x-a분의 위에 이번에 x-a의 제곱을 쓰고 gx 쓴 다음에 뒤에는 또 0이야. 이렇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계산을 할 때 극한하고 둘이 나누면 x-a의 gx가 지금 이렇게 남게 된다. 이렇게. 그치? 그러면 여기다 a 대입하면은 0이 되지. 언제? gx가 뭔가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 각각 극한값이 존재하기만 하면은 0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는 뭐냐? x-a 제곱 두 개 있으면 x-a가 두 개 있으면 결론적으로 평균반열 극한을 구했을 때 a 대입하면서 0이 나오는 거니까 여기서 극한값을 우리는 볼 수 있었고 그러면 두 개 있으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다. 요 세 번째부터는 좀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는데 만약에 fx가 x-a의 3승인 경우를 봐보자. 이거는 이제 언제 필요하냐면은 이런 게 gx가 이렇게 돼 있으면 좀 곤란해. 이런 부분이 만약에 x-a분의
뭐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진 함수야. a 값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다음에 뭐 x a보다 작을 때, 그다음에 뭐지 1이다.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하면은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면 1인데 이렇게 둘이 곱하면 x-a지. 그치? 요거는 한 번 더 x-a를 3개를 가져야 돼. 그거를 예시로 하나 보여줄게. 예시로 보여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 해보자. gx라고 하는 함수가 어떻게 쓸 거냐면은 요 1, 그 다음에 x-1분의 1. 이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거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봐. 그치?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하나 해볼게. 만약에 fx가 곱하기 하는 함수가 x-1이면, 그러면 이거 곱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은 여기 곱하면 x-1, 밑에 건 1이야. 그치? 이렇게 확인하면 일단 1 대입하면 연속도 안 돼. 그치? 이거 이제 연속, 불연속에서 배웠던 내용이야. 1 대입하면 0인데 지금 1이잖아. 우극하니. 그치? 연속도 안 돼. 이거는 이제 연속도 아니야. 불연속인 거야. 불연속.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만약에 fx가 x-1의 제곱이면 그럼 어떻게 되냐? 봤던 것 그대로 곱해보면 x-1의 제곱,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x-1의 제곱을 곱하면 x-1만 남지? 요렇게. x가 1보다 작을 때, 클 때. 그러면 이거 1 대입하면 00인 거니까 연속은 맞아. 그 연속은 밝혀졌지? 근데 이거 좌미계 우미계를 한번 확인해봐. 미분해보면 2x-1이고 요쪽 지금 1이거든? 여기다 1 대입하면 0인데 여기 1이지. 그러니까 미분 가능은 아닌 거야. 미분 불가 상황이야. 어떨 때? 이게 지금 0인자가 이 밑에 분모에 들어가 있어 버리면 이 2개로도 부족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치? 3개면 가능하냐? 3개면 돼. 3개면은 fx가 x-1의 3승이면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냐? 이 부분이 x-1의 3승, 그 다음에 x-1의 제곱. 당연히 연속이고, 요거 미분하면 3x-1의 제곱. 밑에 거 2x-1. 여기다 1 대입하면 00 되지. 이건 이제 미분 가능이 된다라는 거를 밝힐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서 머릿속에 기억을 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대체로는 연속을 만들기 위한 영인자보다 하나 더 있으면 돼. 하나 더 있으면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좀 조심해야 될 게 이거 있지. 자극한 미분 불가인 함수가 극한값이 존재해. 그러면은 하나만 더 곱해줘도 미분 가능을 만들 수 있다는 얘기야. 이게 오늘 너희가 반드시 외우고 가야 될 포인트거든. 그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어. 지민이 이거 이해돼? 그러니까 이거를 내 표로 한번 만들어 줄 테니까 표를 뭐 책에 적어 놓거나 해가지고 나중에 복습을 할 때 좀 정리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볼게. 얘를 이제 표로 구성해보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여기다 다시 한번 써보면 이렇게 구별했어. gx가 있어.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연속인 상황,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불연속인 상황을 생각해 본다고 하자.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면 여기 좌는 5, 그 다음에 둘이 같지 않을 때, 그리고 여기는 제일 밑에 거는 좌극한이나 우극한이 뭔가 발산하는 경우 있지. 이런 경우. 이런 걸 따져보고 연속인 경우에는 gx가 첨점인 상황을 생각해 볼게. 첨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뾰족해가지고 미분 불가인 지점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해서 그때 fx에 x-a가 몇 개 필요한지 이걸 지금 보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치? fx의 x-a가 몇 개 필요한가. 그러니까 둘이 곱한 게 fx 곱하기 gx가 x는 a에서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이다. 미분 가능하기 위한 조건. 요거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야. 요거. 이렇게. 몇 개 필요해? 대답할 수 있지.
gx가 이거 전부 다 x는 a에서 첨점 지금 이렇게 해요. 몇 개 필요? 요거 첨점인 상황이 아까 이거였어요. 이거. 그치? 몇 개? 한 개만 있으면 된다고. 그치?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은데 불연속이야. 이 상황 얘기하는 거. 이런 거. 몇 개? 이것도 한 개만 있으면 된다니까.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른데 각각의 극한값은 존재해. 그럼 몇 개? 그때 이제 두 개라 이렇게 해요. 두 개. 이렇게. 그러니까 어디 계산했던 거냐면은 요 계산이었어. 요거. 처음에 예시 보여주고 지었던 그 부분이거든, 지금. 여기는 이제 두 개 이상인 거. 문제에 따라서 좀 다른데, 두 개 이상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요거를 이제 잘 정리를 해놓고 문제를 풀면, 그러니까 이제 이거 모르고 있으면 아예 접근이 안 돼. 근데 알고 있으면은 문제 푸는 게 되게 쉬워지거든. 일단 53쪽에 18번 문제를 한번 먼저 풀어보죠. 53쪽에 18번 문제. 도영아, 잘 따라오고 있어? 졸면 안 돼. 이 18번 상황을 봐보면 이 답이 45가 나와야 되거든. 45. 근데 이제 fx가 이렇게 돼 있어. x-k, x-1, 그 다음에 x-2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냐면은 뭐 이거 굳이 안 그려도 되긴 하는데 함수가 하나가 뭐 요렇게, 그래서 k이고 1이고 2 이렇게 지금 된 상황이야. 그치? 여기다 절대값을 씌우면 함수가 이쪽이 요렇게 요렇게 뭐 이렇게 갈 거니까 이 k랑 1과 2에서 다 미분 불가라고는 사실 알 수 있다고.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본적으로 x는 k 1, 2에서 다 미분 불가야. 이렇게. 그치? 근데 여기다가 2차 함수 gx를 곱한대. 근데 gx를 곱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x는 2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대. 미분 불가래. 그 얘기는 뭐냐? 이 k 값과 1 값에서는 미분 불가를 gx가 신기하게도 미분 가능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야. 그치? 그럼 거기에 필요한 인수가 뭐였던 거냐면은 x-k랑 x-1 이 두 개였던 거지. 이렇게. 그치? 근데 내가 질문을 한번 해볼게. 여기 fx k 1인 지점에서 미분 불가했잖아. 그치? 요거 두 개를 지금 이렇게 미분 가능으로 바꿔줬다는 얘기인데 1에서 미분 불가했던 애를 gx x-1 하나만 곱해도 미분 가능으로 바꿀 수 있는 거 맞아? 제곱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냥 하나만 있어도 돼? 왜? 왜 하나만 있어도 돼? 맞아. 첨점. 얘 지금 첨점인 부분은 좌극한 우극한이 지금 같은 상황이거든.
그치? 같은 상황인 거니까 굳이 두 개 필요 없다는 얘기야. 하나만 있어도 얘를 연속으로 기본적인 연속이었지? 근데 미분 가능으로 바꿨다.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 그치? 얘를 첨점인 부분에서 극한값이 애초에 존재했던 상황이었던 거니까 x-1 하나만 있어도 미분 가능으로 바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치? 그러니까 이게 불연속, 특히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어려울 수밖에 없는데 잘 나오진 않겠지만, 이게 불연속이면 x-a가 두 개 필요하다 생각할 수 있는데,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만 있어도 된다고 했던 거를 요 관점으로 이해를 해보라고. 극한값이 존재하면 된다고 하는 거.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요 하나씩만 있었어도 계산이 됐다라고 확인할 수 있고, 나머진 G3은 8을 했으니까 그냥 대입만 하면 되지. G3은 3-K 곱하기 3-1인 거니까 요게 8인 상황을 계산하면 K 값이 뭐 -1이 나오면서 정답은 바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규빈이 괜찮은 거지? 오, 좋아. 17번 문제가 좀 더 어렵거든? 17번 문제 잠깐 도전해 볼게. 진아 뭐 답 알려줘? 몇 번? 18번의 답이 그래서 45. 봐볼까?
나왔어? 답은 2가 나와야 돼. 2. 도움이 됐어? 오, 잘했다. 해보면 맞아. 어? 마이너스 맞아. A랑 B랑 같아야 되고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1이거든. 소위 괜찮아? 해보면 fx는 절대값 x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이 gx는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이 상황에서 x가 b보다 작다. 여기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어 있지. 그치? 근데 우선은 뭘 봐야 되냐면은 이거 x는 a에서 미분 불가한 거 확실해. 그치? 여기에 대한 궁금한 게 일단 연속일 수 없나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연속일 수 없나 생각해보면 b를 대입해봐. b랑 b제곱 플러스 b 플러스 1이 같을 수 있는지를 보는 거지. 이렇게 둘이 지우고 나면은 b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일단 불연속이라는 건 확실해. 불연속 정보를 먼저 얻어냈어.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 불가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러면 그렇게 같다라고 하면 뭐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냐면은 이 불연속인 지금 둘이 곱해서 미분 가능을 만들려 하면은 불연속인 지점을 얘가 곱해서 도와줘서 미분 가능으로 바꿔야 돼. 그치? 근데 마침 x 빼기 a도 어차피 그래프가 0에서밖에 함수값이 0인 지점이 없어. 그럼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 이 b인 지점에서 불연속인 지점이랑 그 다음에 a에서 미분 불가인 지점이랑 같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치? 이게 함수값이 0인 지점이 얘를 도와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겠지. 그치? fb는 0이어야 된다. 0이어야 함.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겠네. 그리고 a는 b이어야 된다. 이렇게까지는 지금 밝힌 거야.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하고 나면은 극한을 한번 계산해 볼게. 리미트 x가 a로 지금 b로 갈 때 x b분의 하고 그 다음에 절대값 x a 곱하기 이 gx가 존재해야 되는 상황인 거야. 이렇게. 이게 존재. 이렇게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거야. 그치? 근데 계산하는 과정에서 우선 고쳐주면 이 A, B를 좀 통일을 시켜주자. 통일을 시켜주면 어차피 A랑 B랑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A로 바꾸고 A로 바꿔. A 다 이렇게 수정을 해줄게.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상황에서 이제 뭘 보냐? B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다고 하는 걸 이용을 해줘야 돼. 그렇게 쓴다고 하면은 리미트 X가 B로 갈 때 좌극한 X-B 분의 A 마이너스 그다음 X 마이너스 A 분의 하고 위에는 이 A가 0보다 A 값이 A 마이너스일 때는 여기 대입하면 음수거든. 그치? 음수인 거니까 절대값 벗기고 빠져나올 때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을 거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를 이렇게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GX는 A보다 작은 쪽 X를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지. 요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쪽은 우변 쪽은 는 하고 극한 씌우고 x가 a로 갈 때 우극한 쓴 다음에 x-a분의 위에는 이 값은 그냥 x-a로 빠져나올 거라고. 이렇게 빠져나오고 gx 부분은 이거 써야 되겠지?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을 이렇게 지금 써줘야 되겠다. 그치? 얘 둘이 이제 같게끔 만든다 생각하면 돼. 그러면 계산해보면 이렇게 지어지고 여기도 이렇게 지어졌어. 여기다 a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a인 거야. 좌변은. 그치? 그 다음에 우변은 여기다 a 대입하면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인 거야. 둘이 같으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넘기면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은 0인 거니까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 a가 마이너스 1이면 b도 같아야 되니까 b도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 미분결세 정의를 이용하는 것들을 연습을 좀 해야 된다는 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되겠어요.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 59쪽으로 한번 가볼까? 59쪽?
이따 시간이 조금 혹시라도 남으면 이 기출문제 조금 더 풀어볼게. 일단 59쪽 한번 가보죠. 59쪽에 이제 6단원은 접하는 상황에 대한 해석이다. 이렇게 보면 돼. 미분 가능성 잘 알고 있어줘. 요거 특히 미적분 배우는 친구들은 미적분에서도 이 관련 내용이 자주 등장하니까 알고 있어야 되고, 뭐 수원수투 관점에서도 당연히 중요한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함수가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 예시를 몇 개 들어볼게. 접하는 상황에 대한 이해를 충분히 하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시려고 하는 문제는 되게 쉬운 문제들이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접선을 만들어서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찾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59쪽에 있는 Q 문제를 한번 봐볼게. 59쪽에 Q. 살펴보면, 여기서 이렇게 놓고 살펴봤을 때, 함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쪽이 이렇게 이참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참수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요 점에서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이분이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요 분이 4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거야. 근데 이 상황에서 지금 뭘 볼 거냐면은, 여기는 a 곱하기 x 마이너스 5래.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들어있는 거죠. a 곱하기 x 마이너스 5가 이렇게.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는 거야. 요렇게, 근데 여기,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어. 그치? 근데 3차 함수가 이 함수랑 만나는 지점이 세 군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세 군데. 세 군데인데, 구체적으로 마이너스 2랑 0과 2에서 이렇게 세 군데서 만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3차 함수 개형을 예상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상황인 거냐? 그래프가 여기서 마이너스 2랑 한 번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2랑 또 한 번 만나야 되고,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 근데 이분에서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실패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두 군데 더 생겨버리지. 그럼 이제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될 수밖에 없냐? 여기서는 함수가 내려오되 여기 이렇게 접하고 올라간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그래서 이런 거 문제 풀면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면 돼. 그 다음에 여기 60쪽에 있는 문제도 마찬가지야. 60쪽에 있는 예시도 봐보면 gx가 이렇게 됐지? x-1, x-3, 1과 3을 가지고 그다음 함수가 뭐 이런 형태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 이쪽이 축이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상관. 근데 이럴 때 y는 mx가 항상 gx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그럴 때 m 값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되는 상황이야. y는 fx고 이 밑에 게 지금 y는 gx면은 이것만으로 그냥 되는 상황이다. 근데 문제에서 m 값의 최소값을 구하래. 그치?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m의 최소값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에서 이 접하는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접하는 상황. 그치? 그게 이 문제에서 이 단어에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다. 그치? 얘를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다가 걸리는 순간을 자꾸 생각해 보자. 걸리는 순간. 딱 걸리는 순간. 딱 걸리는 순간. 요거를 자꾸 염두에 두면서 문제를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이제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들을 좀 더 일반화해서 실전 이론으로 연결시키는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어. 그치? 만약에 이런 거 한번 봐봐. x4승 빼기 ax가 있어. 그리고 x-3이 있어. 근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걸 만족시킬 때 a의 최대값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한번 잠깐 풀어볼까? 요거. 그 62쪽에 있는 문제긴 한데, 그 밑에 해설 보지 말고, x4승 빼기 ax가 x-3보다 크거나 같다. 인데, a의 최대값을 구하래. 이걸 한번 잠깐 생각해보자. 진아, 아까 이거 해결됐어?
이 문제풀이의 힌트는 뭐냐면은 요거 혹시 잘 안 되는 친구들은 요걸 한번 해봐. 얘 마이너스 a 값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데 x4승 빼기 ax 그리기가 너무 어려워. a가 계속 변하니까. 그치? 그러면은 ax를 우변으로 넘겨주는 거야. 넘겨주면 x4승에 a 플러스 1x 빼기 3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 그치? 이렇게 식을 변형을 시켜주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렇게 하고 나면은 그럼 그 상황에서는 x4승이 여기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1 x 빼기 3은 항상 0, -3을 지나가는 애거든. 여기 0, -3이지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지. 그치? 항상 만족시킨다를 하면 이렇게 되면 이제 항상 만족을 시키는 거라고. 그치? 근데 그 중에서 a 값이 가장 클 때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이 접하는 상황을 찾아서 정답을 내라 이렇게 한 거라 볼 수 있겠어. 그치? 계산 마무리만 한번 해봐. 지금 괜찮아? 이니 됐어? 이해됐어? 피곤해? 아이. 잠깐 쉬었다 할게.
예제 1번은 괜찮아? 해볼게요. 예제 2번, 1번, 2번 됐어? 2번은 답이 아닌데? 2번 한번 봐보면 기울기가 m이고 1,0을 지나간다. 그러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x제곱 플러스 x인 거니까 마이너스 1과 0을 이렇게 지나가겠지. 마이너스 1과 0을 이렇게 지나가서. 근데 1이 여기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다 하면은 그 상황에서 지금 뭘 볼 거냐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요 접선.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접선. 그러니까 이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볼 수 있어. 물론 그래프를 안 그려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상황 설명을 먼저 해보는 거야. 그러면 이거 같을 때니까 뭐 이런 지점을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그냥 계산이 어렵지가 않은 게 x제곱 플러스 x는 m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지금 식을 정리해줘. 갖다로 놓고 2차 함수니까 2차 방정식 만들었으니까 판별식이 0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중근 상황을 생각해가지고. 가보면 x제곱 플러스 1 마이너스 mx 하고 여기다가 플러스 m은 0을 이렇게 좀 써주는 거지. 이렇게 하고 나면은 판별식은 1 마이너스 m의 제곱 빼기 4m이다. 요게 0인 상황인 거고 계산하면은 m제곱 마이너스 6m 그 다음에 플러스 1은 0. 그치? 그러니까 이 안에 m1, m2가 있다고 생각하면은 그 둘의 합은 그냥 6인 거야. 그치? 이게 근과계수 관계를 생각하면은 정답은 6이다라고 바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맞지? 도영이 따라왔어? 이해 안 돼? 괜찮아? 예제 3번.
예제 3번 가보면 f-1은 -1, f0은 4 이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은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뭐라 했냐면 f 여기 그 다음에 어디 하나 이렇게 걸쳐 있어. 근데 이 함수가 y, x가 있으면 그래프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생각을 해보는 거. 그 보면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되어야 돼. y는 x가 1, 4분면에서 만나는 점. 이 fx랑 y는 x가 만나는 점이 딱 한 개라고 얘기했거든. 한 개면은 이 접하는 상황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일단 점 여기 두 개는 찍혀 있었잖아. 두 개는 이렇게 찍혀 있었다면은 나머지 점 하나가 지금 여기다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치? 그렇게 해야 1, 4분면에서 딱 하나만 만나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해돼? 이 마이너스, 지금 아니지? 내 점을 여기다 찍으면 안 되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는 여기 있었지? 여기 있었고, 그 다음에 0,4는 저 위쪽에 있는 거니까 두 개를 찍어 놓고, 거기에서 이 y는 x와의 교점이 1, 4분면에서 딱 하나만 생긴 상황은 접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같다라고 하면 여기서 계산을 마무리를 지을 때는 이런 부분을 알파라고 두는 거야. 알파로 생각하면은 얘는 이렇게 되겠지? fx에서 x를 뺀 함수는 여기 -1이잖아. -1이면 x 플러스 1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알파에서 접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놓고 나면은 여기다 0을 대입해. 아직 안 쓴 조건 0,4를 지나간다는 조건 아직 안 쓴 거니까 0을 대입하면은 f0은 하고 여기 알파 제곱 되지? 이 값이 4라고 얘기한 거니까 알파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 중에서 양수밖에 안 돼. 2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대입을 하면은 f3까지 정리되겠다. 이렇게. 그치? 선이 이해됐어? 그 다음에 70조로 갈게요. 70조. 이제 오늘 두 단원을 더 나갈 건데 진도를 이 7단원과 아니 뭐 하나도 지금 바쁘지 않아. 다 할 수 있어. 7단원과 8단원인데 7단원의 핵심은 이 도함수의 부호를 잘 보라고 하는 거거든. 도함수의 부호의 변화를 잘 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일단 그 밑에 70쪽에 Q라고 돼 있는 두 문제 있잖아. 거기에는 좀 별표를 쳐놓고 이 두 문제는 꼭 좀 연습을 다시 해보고 와보기. 두 문제. 이 2024년 9월 13번 요거 엄청 화제였던 문제고 밑에 있는 그 Q도 좀 할 수 있어야 되겠어. 이 두 문제 잘 살펴보기. 근데 이제 증가함수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기본적으로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없으니까 여기는 넘어가긴 할 건데 이거는 이제 뒤에서 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좀 더 살펴보기로 할게. 근데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되겠지? x1보다 x2가 크면 fx1보다 fx2가 크다. 요게 이제 증가였던 거고. 그치?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반대로 이거를 이제 개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확인이 되지. 증가이면 그러니까 f'x가 0보다 크면 그건 증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만들었던 건데 만약에 증가함수야. 증가함수라고 하면은 그때 f'x는 뭐라고 얘기해야 돼? 0보다? 뭐 들어가야 돼? 이 대답이 바로 안 나온다고? 크거나 같다까지 붙어야 되지. 같다? 요게 같다까지 붙었다로 하는 거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겠다. 미적분하는 친구들은 더 연습 많이 했던 거잖아. 수원 숙제에서 당연히 나오는 개념이고. 그치? 요거를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겠다. 그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였잖아.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기는 함수. 그치? 이거 지금 정구간에서 증가지. 그치? 근데 여기 미분계수 0인 지점도 포함하고 있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되겠다.
근데 이렇게 간다라고 해서 또 이것도 아니야. 이건 당연히 아니지. 이거는 안 되는 예시가 너무 많지. 71쪽에 제일 밑에 상수 구간이 있는 함수라고 된 부분 있잖아. 그거 보면 그 역은 안 된다라는 게 바로 나와 있어. 증가함수가 아니라 상수 구간이 있는 함수면 얘 지금 이렇게 증가라고 얘기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요거 등호 들어간다는 거 반드시 알고 있어야 돼. 증가함수 상황에서. 요거 알고 있어야 내가 아까 그 70쪽에서 풀어보라고 했던 문제들 제대로 풀 수 있어. 요거. 그치? 그 다음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 72쪽에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갈 건데 극대극소에서는 일단 뭘 생각해 봐야 되냐면은 이 부호 변화를 함수끼리의 곱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좀 연습이 돼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봐볼까? 함수가 이렇게 갔어. 그러니까 이거는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바뀐 거야. 이렇게 바뀌었다 해봐. 그러면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뭘 볼 거냐면은 함수가 이렇게 바뀐 걸 한번 곱해볼게. 그치? 그러면 이거는 지금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둘을 곱해버리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 이게 지금 약간 증감표처럼 생각을 해도 되지.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는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이제 증감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치? 이렇게 여기 원래 극소였고 여기 극대였는데 같은 지점, x는 a인 지점에서 극소 곱하기 극대를 해버렸더니 여기는 이제 부호 변화가 없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반면에 함수가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런 함수를 이렇게 곱했다고 하면은 이렇게 곱했다라고 하면은 그럼 플러스 플러스인 거니까 이때는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 이거 이제 부호 변화 확실하게 있는 거지. 그치?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하면서 문제를 풀 줄 아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근데 들으면 알 것 같은데 막상 예제 1번 풀어보면 좀 어려울 수 있거든. 예제 1번 74쪽에 있는 예제 1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그 다음에 푼 사람들은 예제 2번도 한번 풀어보자. 74쪽에.
오답이 잠깐 하실 시간 되시나요? 오답이 여기에서 제가 아니요 선생님 제가 이따 그냥 제가 할게요. 네. 여기 일단 예제 1번은 어떻게 파악을 해줘야 되냐면은 문제가 x-1, x-2제곱, x-3이면 그래프가 이렇게 된 거거든. 1, 2, 3이 있어. 1, 2, 3이 있는데 함수가 여기서 내려왔다가 접하고 이렇게 올라간 거지. 그치? 근데 이제 hx라고 하는 함수는 이거 f잖아. hx는 뭐라 돼 있냐? 0부터 x까지의 ft 그 다음에 gt, dt 이렇게 돼 있지? hx의 극값에 대한 얘기를 했으면 일단 미분을 해줘야 돼. 미분을 하면은 h'x는 fx 곱하기 gx 이렇게 되니까 두 함수의 곱의 부호의 변화를 관찰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그러면은 일단 fx는 부호 변화를 봐봐. 이쪽이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인 거거든.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어. 그치? 근데 gx라고 하는 거는 문제에서 뭐라 했냐면은 x 3승 빼기 k 3승이야. 그치? 그럼 이 함수는 어떻게 될 거냐? 이 함수 여기서 뭐 k인 지점이 있다고 하면은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프. 이렇게. 그치? 이거 인수분해 해봐도 알 수 있지?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인데 여기서 이거 판별식 써보면 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은 0보다 작잖아. 그치? 그러니까 확실하게 근이 하나라고 실근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 얘는 지금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뀐 부분이 지금 이렇게 딱 한 개 있는 거거든. 그치? 근데 얘랑 얘를 곱해서 그 값이 한 개만 생기도록 하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는 무슨 말이냐? 이 k 값이 1이거나 3이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이 부분이 이렇게 잡혀가지고 함수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그때 여기는 잡았을 때 마이너스 전부 다 플러스 플러스. 근데 이 상황을 지금 계산하는 거잖아. 그치? 이렇게 간다라면은 곱했을 때 요 지점은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여기도 마이너스.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부분만 지금 플러스가 된다. 그러니까 여기만 지금 바뀐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3일 때도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점검을 해보면 되겠어요. 예제 2번 됐어? 예제 2번? 유나 됐어? 예제 2번? 오. 됐어? 예제 2번. 예제 2번도 그래도 한번 풀어보면 지금 안 풀린 사람들 같으니까 이 접근을 할 때 fx가 이렇게 3분의 1 x 3승 그 다음에 빼기 ax의 절대값 x
플러스 4x다 이렇게 돼 있으면 먼저 범위를 구분을 해줘야 돼. 그치? 범위를 구분을 해준다라고 하는 얘기는 fx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x 값이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를 구분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x가 0보다 큰 같을 때를 이렇게 각각 잡아주는 거. 이렇게 하고 나면은 여기서 이 부분은 3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x로 빠져나오니까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쓰면 되는 거고 0보다 큰 같을 때는 3분의 1 x 3승에 마이너스 ax제곱 플러스 4x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이 상황에서 미분을 하면 여기는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4 밑에 거는 미분하면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4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릴 때 어떻게 써주면 도움이 되냐 이 부분을 이렇게 묶어줘. 이렇게 묶어주고 이 밑에 거는 x로 묶었을 때 x 마이너스 2a 플러스 4라고 이렇게 지금 써주는 거야. 그치? 근데 a 값이 양의 실수라 했거든. a 값이 양의 실수라 했으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는 어떻게 그려야 되냐 여기서 정리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지. 축이 있어. 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다 y는 4를 먼저 그어줘. y는 4를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라고 했으니까 y는 4를 여기다 이렇게 샥 그어줘. 긋고 그 다음에 여기다 0 대입해도 4고 마이너스 2를 대입해도 4인 거야. 0 대입해도 4, 마이너스 2 대입해도 4 이렇게.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인 거니까 여기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이 마이너스 2a인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이쪽이 2a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2에 대입해서 산 거니까.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렇게 놓고 나면은 그러면 요 가운데가 지금 마이너스 a인 거고 요 가운데는 a인 거고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 이 fx 주황색이 fx 그래프거든. f'x 그래프지? f'x 그래프인데 얘가 증가하도록 하는 양의 실수 a 값의 범위를 구하랬으니까 요 지점이 여기 x축에 닿는 거 돼? 안 돼? 닿는 것까지 돼. 부호 변화가 없잖아. 여기 이렇게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서 요렇게 된다 하면은 부호가 플러스고 0, 0 하면 부호 변화 없는 거잖아. 그치? 부호 변화 없는 것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a를 요 함수에 대입해봐. 여기 0보다 큰 쪽에다 대입할까? 여기다가 여기 일단 a를 대입해. 일단 a를 대입해. 하면 그때 식이 a 곱하기 마이너스 a 플러스 3 건데 요 값이 0인 것까진 괜찮은 거고 0보다 큰 왔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치? 함수 값이 0보다 큰 왔다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마무리 지으면 a제곱이 4보다 작거 나왔다니까 a는 마이너스 2랑 2 사이다.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만 체크하면 되겠네.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등호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 조심해야 돼. 이거. 규린이 이해됐어. 그 25번 문제 하나 더 풀어보자. 77쪽에 25번인데 이거 충분히 이제 할만할 것 같아. 25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gx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 돼서 t 3승 플러스 1 그 다음에 곱하기 ft-a다 이렇게 돼 있지. dt를 구하라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g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가진다고 했으니까 우선은 미분을 해주면 도함수의 부호 변화를 관찰하겠다는 생각 먼저 하는 거야. 그럼 그대로 x 3승 플러스 1 곱하기 그 다음에 fx 빼기 a 이렇게 써줘야 되겠지. 이렇게 지금 구성을 했어.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x 3승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이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뭐 이렇게 이 부분이 마이너스 1 지금 이렇게 지금 파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부호 변화가 마이너스 1인 지점에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한 번 바뀌었다? 이렇게 바로 생각할 수 있어. 그치? 근데 fx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원래 요 함수가 이렇게 생겼지?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2에서 부호 변화가 뿔마뿔로 이렇게 바뀌었다고. 이렇게. 그치? 근데 둘이 곱할 건데 이거 그냥 곱하는 게 아니라 이 x 빼기 a라고 하는 거는 fx를 양의 방향으로 a만큼 평이동했대요. x방향. 그치? 그러면 여기 이 부분이 마이너스 4 플러스 a로 바뀌어. 여기가 마이너스 4 플러스 a고 그 다음에 여기 요 지점은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바뀌겠지. 마이너스 2 플러스 a로 이렇게 바뀐 거. 그치? 그럼 이제 생각할 수 있겠지? 정답을 낼 때는 이렇게 쓰면 돼. 요 값이 마이너스 1일 때 아니면 요게 마이너스 1일 때를 쓰면 되는 거니까 여기는 a 값이 3 여기는 a 값이 1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마무리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3 더하기 1하면 4가 되는 상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 그치? 80쪽으로 가봐요. 80쪽. 이제 최대치수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로 넘어가서 오늘 이제 마지막 단원 얘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이 극대극소의 정의를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돼. 함수가 뭐 이렇게 해서 뾰족한 부분들이 극대다. 이렇게 그냥 추상적으로 알고 있으면 문제 풀 때 일단 문제 나와 있는 한글을 조건으로 바꾸는 게 좀 까다로워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한번 먼저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어. 어떤 열린 구간에서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어떤 열린 구간, 그러니까 모든 열린 구간이 아니라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보다 fa가 크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이 a 값이 있으면 그걸 이제 극대라고 부르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기본적인 상황은 이거야. a가 있을 때 어떤 열린 구간이라고 하는 거는 구간을 이렇게 잡아도 되고 아니면 구간을 뭐 이런 식으로 잡아도 되고 이 안에서 이 a 값이 모든 x들보다 다 크거나 같지. 그치? 모든 x들보다 이 a 값이 제일 크거나 같은 거잖아. 이 지점은 이제 극대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이 개념은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러니까 시험에 실제로 출제하지는 않지만 만약에 이게 상수함수가 있어. 그럼 여기 1이 있다고 하면은 요 지점은 극대라고 볼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게 볼 수 있어. 이 부분. 그치? 왜냐면은 여기서 구간을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 지점에서 얘가 크거나 같은 거 맞지? 같은 거니까. 응? 맞아. 극소이기도 한 거. 극대이기도 하고 극소이기도 하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야. 어떤 열린 구간에서 얘가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인 거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 더 물어볼까? 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어.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이거는 극대값이 존재하는 거야? 아니면 그런 거 없어? x는 1에서 극대다라고 하면 맞을까 틀릴까? 이것도 맞아. 이렇게 지금 잡아보면 여기서 이 함수값이 이 열린 구간에서 제일 크지? 그럼 그 이제 극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기본적으로 연속 조건이나 미분 가능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 이 정의 자체를 보면 되거든. 이 정의가 미분 가능이다, 연속이다 이런 조건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극대극소는 아예
여기를 지금 잘 봐야 되고, 특히 뭐가 중요하냐면은 오늘 내가 강조해 줄 포인트인데, 이 부등식이 있지. 이 부등식이 있으면 극대 조건인가 극소 조건인가 이걸 의식적으로 생각할 줄 알아야 문제를 잘 풀 수가 있어. 그러니까 들을 때는 그냥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문제 풀 때 이 조건을 활용해서 문제 푸는 게 그게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 gx가 어떻게 했냐면은 인테그랄 0에서 x까지의 ft dt 그리고 빼기 x 곱하기 fx 이렇게 지금 돼 있는 상황. 근데 이 조건이 되게 강력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gx보다 g3이 크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뭘 눈치채야 되냐? 이게 x는 3에서 극대구나. 이 사실을 바로 눈치챌 수 있어야 되는 거야. 그치? 근데 문제에서 오직 한 개의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그때 0부터 1까지의 g'x dx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뭐 한 3분 정도만 줄 테니까 한번 잠깐 풀어볼까? 요거? 그 81쪽에 제일 밑에 있는 문제야. 81쪽에 Q. 그 최고차의 개수가 4인 4차 함수다, 3차 함수다 이런 거 좀 보고 풀어야 돼. 이 답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9가 나와야 돼, 9. 됐어? 최고차하기도 3이라고. 아. 계산 한번 해볼게. 일단 이거 미분해봐. 미분하면 g'x는 하고 fx에서 빼기 여기 미분하면 fx 플러스 xf'x를 이렇게 좀 쓸 수 있다고. 그치? 이렇게 하고 나면은 또 이렇게 지어진 거니까 마이너스 x 곱하기 f'x가 이렇게 남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근데 g'x가 부호 변화가 한 번만 생겨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지. 오직 한 개의 극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그치? 근데 그 지점은 이미 x는 3으로 결정이 돼 있어. 그치? 여기서만 부호 변화가 생겨야 돼. 그러면 g'x라고 하는 거는 반드시 뭘 인수로 가져야 되냐면은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돼. 이 x 이거 하나만 있으면
여기 부호 변화 생겨버리잖아. 그치? x는 여기서 부호 변화 생기면 안 된다고. 그치? 그러니까 여기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요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러면 이 상황에서 fx가 뭐라 했냐면은 최고 차이 개수가 4인 3차 함수라 했어. 4x 3승 플러스 점점점 이상인 거예요. 이렇게. 이 함수를 미분해보면 f'x는 12x 제곱에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근데 여기다 x를 곱해. x를 곱하면 이 값은 뭐가 되냐면은 마이너스 12x 3승 플러스 점점점인 거야. 이렇게. 그치? 근데 좀 전에 얘기했잖아.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된다고. x제곱을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12x제곱을 인수로 가지고 나머지 부분은 x 마이너스 몇을 가져야 되냐? 문제에서 그 f 아까 여기 g3 그러니까 3에서 극값을 가진다 했으니까 여기에는 3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지. 이렇게 3에서 부호 변화 한번 생기고 0에서는 부호 변화가 안 생기게 이렇게 만들었다. 그치? 이 도함수를 실제로 확인해보면 함수가 여기서 0에서 접하고 3에서는 이렇게 통과해. 그래서 0에서 접하고 3에서 통과한 거니까 부호 변화가 이 3에서 한 번만 생긴다. 이렇게 좀 생각할 수 있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치? 이게 뭐 식이 복잡하지도 않잖아. 근데 우리 극대극소에 대한 개념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 문제 적용할 때는 잘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 많이 있으니까 이 부호 변화에 대해서 곱하기 한 함수의 부호 변화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생각하면서 푸는 연습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줘. 그래서 그 81쪽에 엄청 중요한 부분이 이거였어. gx가 g3보다 작거나 같다. 이 조건이 있으면 그러면 x는 3에서 극대를 갖는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요거를 좀 잘 기억을 해줘. 83쪽으로 가볼까? 83쪽? 83쪽에 그 조건 해석 연습이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fa보다 작거나 같다를 하면은 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데 극대를 갖기도 하고 부호가 바뀌기도 한다. f'a는 0이다.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리고 이거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기출에 되게 많이 쌓여있거든. 두 가지 조건이 있어. 미분 가능이라는 조건이 있어. fx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이 나오냐면은 x는 a에서 극값을 가진다. 이렇게 주어진다를 하면은 그럼 그때는 우리가 비로소 뭘 할 수 있냐? 이 f'a는 0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거 당연한 것 같지만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 미분 가능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 근데 이거 이렇게 보통 이렇게 쉽게 안 줘. x는 a에서 극값을 가지면 이렇게 안 주고 이렇게 부등식으로 주거나 완전히 다른 조건을 쓰거든. 다른 조건. 근데 어떤 조건들이 많이 나오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fx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치? 근데 여기다가 어떤 조건을 붙여주냐면은 f1이 0이다 이런 조건을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0보다 크다 fx는. 근데 하필이면 f1은 0이래. 그러면 그 함수는 1인 지점에서 얘가 이렇게 뚫고 내려갈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지금 방어막 있잖아. 그치? 근데 미분 가능이라면서. 그치? 그렇게 됐다고 하면은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두 조건을 f'1은 0이다라고 이렇게 바꿀 줄 알아야 돼. 이렇게. 그치? 이게 기출에 되게 많이 나와 있어. 많이 나와 있는데 볼 때마다 틀리는 사람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접하고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해, 이거. 여기 예제 문제 85쪽에는 예제 문제 좀 풀어볼게. 예제 문제. 한번 그 예제 1번은 fx 플러스 x를 한번 hx라고 둬봐봐. hx. hx라고 두고 계산하면은 좀 더 명확하게 보이거든.
올려줄게. 저희 따라올만해? 따라올만해? 이 fx 플러스 x가 f2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면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거를 hx로 한번 치환해보자. hx라 둔다 하면은 그러면 hx는 h2보다 크거나 같다. h2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금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x는 2에서 지금 극소라고 하는 거를 바로 파악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치? hx. 그치? 그래서 따라서 여기서 바로 어떤 정보를 뽑아내는 거냐면 h'2는 0이네. 이 생각을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요거 hx 미분해보면 h'x는 f'x 플러스 1인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다가 2 대입하면 h'2는 f'2 플러스 1인 거야. 근데 이게 0이면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에서 얻고 싶었던 정보는 f'2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이 정보를 뽑아낼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 있겠지. 그치? 오늘 17문제짜리 모의고사에서 이런 거 있었을 거야. f'x가 절대값이 3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문제 있었을 거거든. 그치? 이거 이해했어? 이 문제? 이거 풀 때, 뭐, f'x는 마이너스 3과 3 사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어떤 점을 하나 줬지. 그래서 이 부분이 0,2야. 0,2면은 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을 때, x는 1인 지점에서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면은, 그럼 이거는 그냥 이 기울기 3을 계속 유지하면서 가면 돼. 얘가 조금이라도 기울기 3보다 작아지면, 뭐 이렇게 1인 지점이 있다 했을 때, 함수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거든. 3을 끝까지 유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간다고 하면은, 여기 이렇게 기울기 따져보면, 1분의 2 더하기 3 하면 지금 여기 5, 이 3, 이렇게 1분의 3으로 이렇게 좀 파악할 수 있지. 이렇게. 그치? 그런 문제였었지. 요거 이제 접선에 대한 얘기를 한다라고 볼 수도 있어. 오늘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했던 문제였다. 근데 이제 결론을 내자면, 요거 찾는 거 연습 잘 해보고, 그 다음에 배웠던 거 복습해보자면, 아까 미분 가능에 대한 얘기 있었지. 그거 진짜 중요해. 그 표가 머릿속에 있으면 좋은데, 없어도 그 상황에서 바로 미분결수 정의를 이용해서 판단해보면 돼. 그러니까 그 연습 충분히 되어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 극대극소에 대한 얘기까지 했던 거 한번 이렇게 다시 정리해봐. 그 정규 수업 때 수원수투 계속 숙제 주고 있긴 한데, 수원수투 공부 비율도 적게 하면 안 돼. 특히 수능 중요하다고 하는 친구들은 수원수투도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열심히 해서 다음 주에 또 보도록 하자. 숙제도 잘해와 주세요. 여기